이 첫 번째 단원은 그 지수법칙하고 그다음에 거듭제곱근하고 두 개를 연결할 건데 기본적인 지수법칙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원래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지수로 뭘 쓰게 돼 있냐면 자연수 지수를 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정수 지수를 가르치죠. 네, 그래서 지수법칙을 좀 써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 적으시면 돼요. 자, A, B가 임의의 수이고 그 다음에 이 M, N이 자연수다 라는 말은 지수로 자연수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의 곱은 A의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다. 뭐 이런 거 모르는 학생 없겠죠? 두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이렇게 나누면 얘를 A의 M-N제곱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신 거냐면 정수의 지수법칙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원래 원칙적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M이 N보다 클 때는 이렇고요. M과 N이 같을 때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는 이렇다라고 가르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원래 쪼개서 설명해 맞거든요. 네. 세 번째가 A, B의 N제곱, 이놈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B분의 A의 N제곱, 이게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B가 0이 아니야겠죠? 맞습니까? 다섯 번째가 좀 중구난방에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 A의 M제곱의 N제곱, 이게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다섯 개의 지수법칙이 있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네. 이 내용이고요. 이걸 가지고 지수의 범주를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은 계속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만 지수의 범주가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인데 이거를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 단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수법칙하고 거듭제곱근하고 연결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적어주시고요. 할 게 많으니까. 다 적었죠?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n제곱근이다라고 하면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개념을 고차에 대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그죠? 예. 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2 이상의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해야 됩니다. n에 대하여 사실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요 해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써있잖아요. n번 거듭제곱하면 누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린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다르지 허수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놈은 그냥 해가 아니고 실근입니다. 실근. 아시겠죠?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명칭은 이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곱근은 총칭이 아닙니다. 제곱근은 n이 2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총칭으로 얘기하려면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고요. 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거듭제곱근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예,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저 내용을 설명하려면 그래프가 좀 필요한데 x의 n제곱은 a다 라는 이 방정식은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등치법으로 y를 소구한 형태의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을 것이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일 겁니다. 동의하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 i의 그래프가 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좀 다르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에 저기 문제처럼 n이 짝수인 경우에 n이 짝수라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죠? x의 제곱이거나 x의 4제곱이거나 x의 6제곱이거나 이러면 이 함수 무슨 함수가 되죠? 우함수가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부호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함수의 특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예측할 수 있어요. 뭐 어쨌거나 거듭적으로 하니까 x가 커지면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질 건데 대칭이니까 이쪽도 이렇게 이차함수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얻어지겠죠. 동의하세요? 이놈을 제가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평면을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하고 교점의 특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y는 a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거듭제곱근 중에 실근인 것은 두 개 존재하겠죠? 맞아요? 네. 이때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n제곱근 루트 a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좌우 대칭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랑 부호만 반대인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게 나오겠죠? 동의하시죠? 이거 언제냐면 a가 양수일 때예요.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y는 a가 이때는 거듭제곱근이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이걸 그리셔야 돼요. 거기다가 y는 a가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 그림 밑에다가 글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좀 그리세요. 아시겠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려오거든요. 많이 틀려오는 게 자꾸 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기왕 외울 거면 이 그래프를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이 그래프를 외우시면 거기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될 거예요. 정리 좀 해볼게요. 저는 그림을 안 그릴게요. 제가 여기다 그렸으니까. 만약에 a가 양수다. 이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 x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n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도 있죠. 이 두 개가 다 해가 되거든요. 얘는 a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a의 음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두 개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침자인 거듭제곱근의 이 n 기호는 n이 2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략해서 사용했던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 맞아요? 네. 두 번째. a가 0일 때 그냥 거듭제곱근은 0입니다.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2개, 1개, 0개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2개, 1개, 0개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저 A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예요. A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의 부호만 중요해요. 알겠죠? A가 양수이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이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예.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 함수의 특징이 기함수가 되죠. 동의하시죠?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의 식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가 되니까. 맞아요? 예. 기함수가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점 대칭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하고 좀 다르게 그려지겠죠. 이것도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만 그려보면 원점 대칭이니까 대충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xn제곱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y는 a를 움직여보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아까하고 차이가 보이시죠?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거듭제곱근, 한 개의 거듭제곱근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가령 이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얘는 n제곱근 루트 a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니까. 맞아요? 이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n제곱근 루트 a예요. 이때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미 음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의 거듭제곱은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여기 마이너스 붙이시면 안 돼요. 물론 이때 a와 이때 a는 다른 값이에요. 알겠죠? 같은 값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n이 짝수일 때는 근호 앞에 플러스도 붙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붙을 수 있는데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근호 내부에 있는 숫자의 부호로 수 전체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훨씬 적게 편하겠죠. 이때는 A의 값에 관계없이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x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n이 홀수인 경우에 이것만 보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요. a가 양수이면 저게 양수인 거고 a가 음수이면 저게 음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근호 안에는 음수가 못 들어가자는 선생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n이 짝수일 때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허수 배울 때는 딱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2제곱근까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근호 안에는 음수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3이나 5나 7이 되면 음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수번 거듭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아이의 부호는 A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쟤는 그냥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저걸 양의 거듭제곱근이라든지 음의 거듭제곱근이라든지 이렇게 부호를 지칭해서 부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수도반이 분위기가 더 좋네. 이번 조상집 분위기인데. 대답도 없고. 야, 남학생들 대답 안 해? 대답해 왔어? 대답 좀 하고 그래야 안 졸리지. 그냥 네 해요. 그냥 네 하세요. 다 알아도. 다 알면서 그냥 안 하고 있잖아. 아, 누가 대답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대답을 잘 해주시면 조금 더 그 수업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대답 안 해주면 아이씨, 이 새끼들 관심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5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모두 쓰고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건데 별거 없으니까 그냥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죠. 알겠죠? 여기 나오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 안 해도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듭제곱근하고 지수하고 연결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전부 다 지수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뭐 좀 잘하고 싶은 학생은 그냥 외우십시오. 또 굳이 이렇게 문제 내는 쌤도 있어요. 다음 제곱근의 연산을 하라고 하는데 단 지수법칙을 쓰지 말라고 단서를 다는 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만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이제까지 써왔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이거든요. 해볼게요. 근데 이걸 정의를 기반으로 좀 바라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대부분 되게 싫어하는데 n제곱근 루트 a 이걸 n제곱하면 얼마냐? 당연히 a죠. 그죠? 왜 a죠? 왜 a지? 민준이가 얘기해봐. 왜 a야? 네. n제곱근 n제곱하면 a입니까? 네, 맞아요. 네. 저 학생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읽지 마시고 이 기호는 무슨 기호냐면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다 이런 기호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n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돼야 되죠. 사실 이걸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좀 이상한 건데 물어보면 저 학생처럼 잘 대답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라는 기호를 보시면 아 얘는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증명하라고 하면 그냥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증명할 것도 없어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사실 여기 제가 n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쓰면 그러니까 생략하면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중3 때 배운 거죠. 근데 n이라고 써도 여전히 맞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맞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거듭제곱해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을 n제곱 할 거예요. 여기를 아시겠죠? 예, 좌변을 n제곱 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이걸 지수법칙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 민준이 얘기한 것처럼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n제곱했고 n번 거듭제곱하면 b가 되는 수를 n제곱 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ab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좌변을 n제곱하면 ab가 나왔죠. 그럼 좌변은 무슨 수예요? n제곱하면 ab가 되는 수죠. 그렇게 적혀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적혀있죠. 예, 이거 자체로 이미 증명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건 마치 근호 바깥에 있는 거듭 제곱이 근호 안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것도 성립하는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좀 해보죠. 이거 왜 성립하는지 보려면 이제 뭐 하면 되겠냐? 근호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저게 n제곱근이었기 때문에 n제곱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근호 기준으로 하면 n제곱근이죠. 그죠? 그래서 좌변을 n제곱 해볼게요. 이것도 알겠죠? 좌변을 n제곱 한다는 말 생각하겠습니다. n제곱근 루트 a에 m제곱을 n제곱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지수법칙이에요. 그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거 매끄럽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건 다들 잘 해요. 알겠죠? 네.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MN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여러분 마음인 거죠. 거꾸로 되니까. 동의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와 얘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바꾼 거죠. 이거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A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A의 M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좌변을 N번 거듭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됐습니다. 그럼 좌변은 N번 거듭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죠. 그렇게 쓰여 있네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호 그렇게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네 번째, n제곱근 루트 b 분의 n제곱근 루트 a, 이놈이 n제곱근 루트 b분의 a다 이건데, 이건 2번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곱이나 몫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네, 여기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이게 성립합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좌변을 뭐 하시면 되냐면 mn 제곱하면 돼요. 왜냐면 자 근호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n제곱근도 있고 m제곱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도 해야 되고 m제곱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 m 곱하기 n 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좌변을 mn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럼 아까 얘기한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mn제곱을 한 번 안 해도 되죠. n번 나눠서 하고 n번 나눠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m제곱에 n제곱 이렇게요. 기호는 복잡하지 내용은 쉽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숫자로 보시면 m제곱근인데 n번 거듭제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남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에 n제곱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그냥 a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좌변을 mn 거듭제곱했더니 누가 됐죠? a가 됐죠. 그러면 mn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성립합니다. 이거는 좌변을 n제곱 하시면 되거든요. 이 pp는 사실 공통된 부분이라서 np제곱 안 하셔도 돼요. 예, n제곱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np제곱은 a의 np제곱, 이걸 그냥 n제곱만 할게요. 근데 이 6번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미 증명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방향이 성립한다는 건 거꾸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제곱근 루트 p제곱근 루트 a의 np제곱에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시잖아요. 그럼 n제곱근을 n제곱 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것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우변이 그냥 p제곱근 루트 a의 mp제곱인데 이것도 m제곱에 p제곱이라고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식에서 다음 식으로 넘어갈 때 좀 보세요. 아까 누구 이용하냐면 이거 이용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거꾸로도 되죠. 그럼 여기 있는 m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p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에 이렇게 써도 되겠네. 네. p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의 m제곱이 돼버리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의 좌변을 n번 거듭제곱한 것 뿐인데, 그죠? 누가 나왔냐면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저 식의 좌변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죠. 네, 그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6번 증명을 할 줄 알면 좋겠는 게, 이 6번 증명하려면 앞에 증명했던 거 계속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약분된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물론 지수로 바꾸면 약분 되긴 합니다만 지수 없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어떤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증명의 핵심은 결국 뭐였냐면 그냥 거듭제곱근의 정의였어요. 거듭제곱근이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정의만 잘 아시면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은 이미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의해 줬을 겁니다. 0 또는 음의 정수지수. 아까 지수법칙 2번이 매우 불편했잖아요. m이 n보다 클 때, m이 n과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지수법칙에서 좀 불편한 지수법칙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2번이거든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때 자연수 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로 케이스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저 0 또는 음의 정수 지수를 정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거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만 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만 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한 건데 어쨌거나 m과 n이 같으면 이걸 분수 형태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a 곱하기 이 a가 여기 n개 있는 거고 여기 a 곱하기 이 a가 여기 m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 하다 보면 누가 남겠어요? 많은 게 남겠죠. 맞아요. 근데 m과 n이 같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분모도 1, 분자도 1이니까 결과적으로 1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할까? 왜냐? m과 n이 같을 때 이 연산해보면 얘가 0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등호 위에 세모가 있으면 이게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연산의 결과나 증명의 결과 도출된 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n이 n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 안에만 여기 아래만 남겠죠. 위는 없어지고. 근데 아래 정확히 몇 개 남아요? n-m개가 남는 거죠. 맞잖아요. n-m개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n-m개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m-n은 음수일 거고 n-m은 양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거를 이렇게 역수로 바꿔버리시면 되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근데 얘를 실제 분수로 써보면 a 5개가 분모에 있고 a 3개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시면 결과적으로 a 제곱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정의한 거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거 조금만 부연할게요. a가 0이 아니고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교육과정상 0의 0제곱 사실 그냥 수학 전체에서 0의 0제곱을 정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되면서 지수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정수 지수에 대해서 확장하면 이거 쓰기 귀찮아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똑같은 것도 쓸 거니까 알겠죠? 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MN이 이제 정수로 확대될 거예요. 자연수가 아니고 그럼 지수 법칙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사실 이 2번 하나 때문에 지금 위에 저걸 정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나머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 귀찮은 학생은 굳이 안 써도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은 분수지수를 정의할 건데 지수의 분수를 쓸 수 있다면 기존의 지수 법칙과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2의 3제곱의 제곱은 2의 6제곱이다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이 지수를요 제가 뭐 2분의 1로 바꿔볼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수로. 그럼 이걸 제곱하면 사실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없지만 알겠죠? 성립한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과 1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제곱했던 2가 되는 수거든요. 맞아요? 그럼 설마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란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용한 거예요 그냥. 이거 이용해서 이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아시겠죠?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분수지수를 정의할 건데 보세요. 좀 더 일반적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분수지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약간 혼란스럽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뭐 해버리기 시작하냐면 밑을 양수로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MN은 정수입니다. 아직 유리수 아니에요. 정수 가지고 유리수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네.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써보면 이거 n제곱하면 A가 되잖아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A의 n제곱근이구나. 그럼 앞으로 이거를 이렇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거듭제곱근을 전부 다 분수지수로 바꿔버리면 지수법칙에서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별로 쓸 일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해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걸로 바꾸는 연습을 훨씬 많이 하죠. 이걸로 바꾸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수법칙 써버리면 우리한테 엄청 익숙하기 때문에 다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중 되면 거듭제곱근의 어떤 그 성질 자체를 좀 잊는 경우가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분자 거예요. 분모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앞에 나와 있지만 이 분자 거라고 분모 게 아니고 이게 분모 거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세제곱근인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제곱근 이거 뭐야?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 위치하는 숫자는 무조건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분자 거예요. 즉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숫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만 알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그냥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문제 9번은 유리수에 대해서 확장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7번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수가 유리수다 이렇게만 바뀌는 거예요. 정수가 아니고. 그래서 굳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그 지수법칙은요 사실 유리수까지밖에 확장하지 않는데 그냥 실수까지 확장해서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표현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네. 한 가지만 쓸게요. 이 유리수 지수법칙 쓰실 때 제한 조건이 이러고 시작할 거거든요. 나머지 똑같아요. 이거 굳이 적지 마세요. 저도 이거 하나만 적을 거거든요. 점점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5개를. 맞아요? 그럼 바뀐 건 누구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정수의 지수법칙에서는 밑이 그냥 0만 아니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리수의 지수법칙에서는 밑이 양수여야 돼요. 이건 실수가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이유를 적으라고 10번에서 그러거든요. 자, 밑을 양수로 제한해버린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일단 숫자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적겠습니다. 알겠죠? 네. 밑을 양수로 제한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밑이 음수이고 거듭제곱근의 숫자를 써볼까요? 마이너스 3에 3제곱근인데 여기가 4다. 이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잖아요.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근원이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수법칙을 유리수까지 막 확대했기 때문에 부호가 막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 그지? 물론 그건 분자거 부호긴 하지만 역수를 나타내는 부호인 거죠. 예.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밑에도 막 마이너스를 넣고 싶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의 실제 의도는 어떤 숫자를 쓰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런 숫자를 쓰고 싶은 거지 어떤 수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밑을 양수로 그냥 쓰셔도 음수 표현이 가능해요.
밑을 굳이 음수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밑을 양수로 제한을 두어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대학에서는 밑이 음수인 경우도 정해서 쓰긴 하는데 우리는 알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밑을 양수로 제한해도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가 이 근호한이 음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밑을 반드시 양수가 되도록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한 거니까 10번에다 그냥 그렇게 적을게요.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n제곱분 루트 a m제곱이 정의되려면 a의 m제곱은 양수여야만 되죠. 이 m이 아니고 여기가 n인데 미안합니다. 여기가 n이에요. 근데 a의 m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a가 양수여야 되죠? 맞아요? 이게 mn 둘 다일 것 같은데? 네. n도 되고 mn 둘 다 쓰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mn 둘 다 쓰시고 왜냐면 이 거듭제곱 횟수에 따라서 a가 뭐 음수냐 양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짝수가 될 때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을 그래서 양수로 제한해 버린다라는 얘기고 지수법칙에서 밑을 제한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자연수는 정수는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로 확대되면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다 계산하실 줄 아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밑에 거듭제곱을 뽑아낼 수 있는 형태면 거듭제곱을 뽑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9분의 4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지수 있죠? 어차피 지수끼리 계속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얘도 곱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도 곱하고 여기에 4분의 9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3분의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고요.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밑이 역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3에 3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27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의 소인수 형태를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네. 3분의 2의 제곱을 바꾼 게 3도 소수고 2도 소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번 같은 것들 계산할 때도 24, 81, 192 이런 걸 다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소인수분해해서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4 곱하기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가요? 맞아요? 네. 81은 3의 4제곱이죠? 맞아요? 네. 이거를 굳이 제가 3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적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3분의 1제곱 안 적었네요. 네. 바깥에 3분의 1제곱이 있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192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지수 분배해 보시면 이게 4 곱하기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게 되죠?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은 그냥 3의 3분의 1제곱이네요. 왜냐면 3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은 1이니까. 맞죠? 네.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으로 발생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얼마 남아요 그러면? 앞에가 9고 뒤가 마이너스 20이죠? 맞나? 9하고 마이너스 20? 안 맞는데? 8 어디 가요? 3 곱하기 3분의 1제곱이군요. 여기 틀렸네요. 3 곱하기 미안합니다. 앞에 숫자 섞어서 썼나봐요. 그죠? 네. 그러면 앞에 숫자 마이너스 9만 남죠?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 풀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의 쓰지 않거든요. 다 뭘로 해요? 다 지수법칙을 해요. 아니 얘가 뭐예요? A의 2분의 1제곱이죠. 얘는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A의 2분의 1제곱하고 A의 3분의 1제곱 곱하면 A 6분의 5제곱인가요? 그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A의 12분의 5제곱인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지수법칙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거의 쓰지 않죠. 근데 이게 편하니까 저도 이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굳이 저도 거듭제곱근의 성질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좀 천천히 해보면 첫 번째 근호가 지금 2개 있잖아요. 내부에. 그죠? 따로따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곱의 제곱, 즉 2분의 1제곱이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첫 번째 항을. 그죠? 두 번째는요. 3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6분의 1제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 A의 제곱의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이니까 12분의 2제곱인가요? 맞아요? 그럼 A의 6분의 1제곱 돼버리죠? 맞아요? 맞잖아. 그럼 약분되니까 그냥 A 4분의 1제곱 남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점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한번 써보세요. 다음 12번 합차주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근데 뒤에 거하고 또 합차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A 마이너스 B가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2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누가? A 마이너스 B가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해서 분자에다 한번 써볼까요? 뭐 돼요? A 마이너스 B를 뭐로 바라보는 얘기죠? 세제곱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B의 세제곱 이렇게 바라보는 얘기죠? 맞죠? 예. 그걸 지수 형태로 쓰면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뒷부분만 남는 거죠. 이걸 저렇게 그 분수지수 형태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뜻이에요. 좀 매끄럽게 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 봐서 그런 거고요. 문제 풀다 보면 매끄럽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초점이 안 맞지.